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첫 만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험신호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정이 들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어도 쉽게 인연을 끊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첫 데이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호들을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돼요. 물론 첫 만남에서 타인에 대해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보이면 위험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그 신호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만약 첫 만남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만나지 마세요. 첫 만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험신호 9가지. 첫 번째, 존중이 없다. 첫 데이트는 일반적으로 조심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상대의 취향을 존중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장소나 음식 등 사소한 선택의 문제에서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심지어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상대가 거절 의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스킨십을 강압적으로 하려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면을 보이거나 상대를 통제하려는 행동을 보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종업원에게 무례하다. 첫 데이트할 때는 최대한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긴 어려운데 이때 자신에게는 잘해주지만 종업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타인을 대할 때 나오는 무례함이 시간이 지나서는 자신의 연인에게도 향할 거예요. 세 번째, 데이트가 지루하다. 약간의 어색함은 첫 데이트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대화가 계속 긴 침묵으로 빠지게 되고 서로에게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면 서로 맞는 게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에 더해 만약 상대가 둘이 있을 때에도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길다면 상대도 이 데이트 시간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거나 무례한 성격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역시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지 않는다. 첫 데이트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질문들이 비슷한 양으로 오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상대에 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기 바쁜 사람은 자신의 연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위험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전 연인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과거 연애 이야기가 오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전 연인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미래에 누굴 만나든 또다시 자신의 전 연인을 비난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실제로 전 연인이 크게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나 과거의 관계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을 발전시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 연인에 대해 비난만 하는 사람은 과거의 관계들로부터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치는 시간은 가지지 못했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린 다음의 4가지 특징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꼭 물리적 폭력이 아니어도 욕설이나 강압 같은 언어 폭력, 과도한 감시나 억압, 사생활 침해 또한 데이트 폭력에 해당된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썸 단계에서 상대가 이런 특징을 보인다면 데이트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삼육대학교의 서경현 교수가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들 조사하다가 발견한 4가지 특징들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6번째,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탄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은 평상시 남들보다 외로움을 14% 더 많이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직 썸 단계인데 조금 오버다 싶을 만큼 나에게 의지하려고 하거나 너무 잦은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올 수도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만나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외로움 하나만으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겠죠. 나머지 특징들을 더 살펴볼게요. 7번째,
쉽게 삐진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들은 이성이 자신의 마음을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14%나 더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너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내가 조금만 거리를 둬도 몹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상대가 결국 자신을 거절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넌 맨날 답장이 늦더라? 응?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식으로 잘 삐지는 거예요. 이처럼 내 답장이 조금 늦었다고 조급해하면 어쩔 줄 모른다거나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으면 쉽게 삐져버린 모습이 그 예가 될 수 있어요. 8번째, 질투가 심하다. 사랑하는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질투는 당연하지만 첫 만남부터 과도하게 질투하고 사생활에 간섭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를 통제하고자 하는 공격적 성향의 잘못된 관계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친구나 가족들에 대해서도 질투를 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닌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심하게 경계한다거나 마치 나를 소유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질투를 강하게 드러낸다면 조심해야 돼요.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은 평소 이성 관계에서 남들보다 29%나 더 큰 질투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데이트 폭력을 예고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남자 누구야? 사촌 동생인데?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봐. 이런 식의 대화가 자주 오가게 될 겁니다. 혹시 모를 경쟁자들을 경계하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썸 단계부터 마치 넌 내 거야 라는 식으로 내 주위를 정리하려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9번째, 의심을 많이 한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은 남들보다 의심을 27%나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썸 단계에서도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행을 간다거나 누굴 만난다고 하면 유독 예민해지고 자꾸 나를 떠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에이, 진짜 혼자 놀았어? 솔직하게 말해봐. 라면서 상대방의 말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면서 떠보는 거죠. 아직 사귀기도 전인데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연애할 때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 행동들을 살펴보니 하나의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내가 없으면 심하게 외로워하고 자신을 거절하면 어쩌나 어쩔 줄 몰라 하고 내 주위 이성에게 질투심을 보이고 나를 의심하고 떠보는 듯한 행동, 바로 집착입니다. 문제는 연인 사이에선 이런 행동들이 집착으로 느껴져 경계하게 되지만 썸 타는 관계에서는 그냥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좋아해서 질투하는구나. 나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매달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나를 향한 열정의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 연인이 아닌 관계에서 이런 4가지 모습을 심하게 보여온다면 그거는 곧 힘든 연애를 예고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연애 중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데이트 폭력이고요. 연인이 되기 전부터 집착을 한다는 건 나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예요. 아직 연애 전이라면 혹시 내 썸 상대가 이 4가지 특징들을 보이지 않는지 잘 살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100% 물리적인 폭력을 휘두를 거라는 건 아니지만 당신을 감시하려고 들거나 억압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두려고 할 수는 있어요. 만약 집착이 좀 심한 사람 같으면 충분히 살펴보고 연애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첫 만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험신호 9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만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험신호 9가지. 첫 번째, 존중이 없다. 두 번째, 종업원에게 무례하다. 세 번째, 데이트가 지루하다. 네 번째, 질문을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전 연인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한다. 여섯 번째,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탄다. 일곱 번째, 쉽게 삐진다. 여덟 번째, 질투가 심하다. 아홉 번째, 의심을 많이 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